네,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요.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약하기 연습, 즉 실제 요약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요약하는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가장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무슨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사실은 요약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정확히 독해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설명하라, 비판하라 이런 글들은 독해가 안 돼도 어찌됐건 쓰면 써져요. 근데 요약은 바로 티가 나는 것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친구들은 사실 다른 것도 다 쉬워요. 근데 요약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거 해봤자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약하는 글을 쓰는 건 논술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꼼꼼히 풀어보시고, 따로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국어 문제, 비문학 지문 풀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걸 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많으면 한 네 문장 정도까지 한 200에서 300자 정도로 평상시에 요약하는 연습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30일 정도만 하시면요, 논술 실력이 그 자체로 늡니다. 즉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아요. 다니지 않는데 내가 논술 실력을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그냥 제시문을 요약해 보세요. 아무 제시문이랑. 심지어는 소설을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내용 이해, 텍스트를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7쪽이고요. 연습 문제를 올려 놓았는데, 요거는 문제를 보시면 반드시 이 연습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혹은 이 강의를 안 본, 이 강의를 딱 열었는데 연습 문제 풀어야 되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었다가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와 논리 구조를 찾고 25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키워드와 논리 구조를 찾고, 키워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고요. 논리 구조는 뭐였죠? 논리 구조는 대상, 판단, 그죠? 그러한 판단을 한 기준, 그죠? 그리고 수직 수평적 근거를 찾아서 요약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글을 보면 요거는 저기 고대에서 나왔던 기출 제시문입니다. 조금 예전 제시문이긴 한데요.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조금 쉬운 제시문을 가져 놓았습니다. 자, 여기 뒤에 페이지에 키워드와 논리 구조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뭘 강조했었죠? 요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키워드, 둘째 논리 구조, 셋째 글짓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래 제시문을 요약하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왕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하가 왕한테 제발 소통 좀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의 주체가 신하죠. 그죠? 그래서 왕, 소통, 나라, 백성, 신하 이런 단어들이 빠진 상태에서 요약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글이 완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상해요. 왜? 중요한 어떤 키워드니까요. 논리를 구성하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읽으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왕께서 언로를 통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위아래의 의견이 어긋남이 없도록 통하도록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왔네요. 왕 중요한 주제인가 아닌가, 논의하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문장에서 중요한 어떤 소재라든지 쟁점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논술 제시문도 그렇고 수능 제시문도 그렇고 첫 번째 문장은요, 가급적이면 조금 꼼꼼하게 읽고
제시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두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왕, 사방의 사정이 두루 막힘없다 하겠습니까? 혹은 해야를 살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 마음 씀씀이에 미덥지 못한 바가 있다면 그 다스림에 대해 신하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하로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화자가 신하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화자, 신하, 왼쪽에 대상은 왕입니다. 신하가 왕에 대해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래 들어 왕께서는 아뢰는 이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 왕이 신하가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걸핏하면 열흘이나 한 달을 끌다가 신하들을 만나 한 가지 일을 겨우 들어주실 따름이다. 우리 대통령 중에 누가 떠오르네요. 그죠? 더욱이 신하들이 아뢰는 바가 지나치더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 깨달아야 마땅한데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을의 모든 것을 글로만 답하고 신하들과 마음 터놓고 뜻을 나누기 즐겨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왕은 신하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신하는 왕에 대해서 좀 대화 좀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그죠? 대화를 하자. 그럼 뭐예요?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 왕은 신하랑 소통해야 한다.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왕은 신하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논의의 대상, 그죠? 판단이네요. 그러면 왕은 신하랑 소통해야 한다. 자, 그래서 하여 이 땅의 선비들은 침묵을 버릇 삼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대화를 안 하니까 선비들이 왕한테 뭐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는데 왜 얘기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지. 그죠? 나라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들 중 누구 하나 쓴약 같은 고든 소리를 울리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랑 소통해야 된다. 소통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쓴소리를 안 울리는 거예요. 신이 보건대 바른 정치가 펼쳐지지 않아서 왕이 뭔가 제대로 신하랑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바른 정치가 펼쳐지지 않네요. 그죠? 그죠? 기강이 서지 않고 풍속이 서지 않아 어지러우며 백성들은 공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공 너머의 오랑캐들이 이 땅을 넘보고 있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한다. 왕은 소통해야 한다. 신하가 보기에 왜 그렇죠? 어떤 기준에서 보니까 바른 정치가 판단의 기준이네요.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보니까 왕이 지금 소통을 안 하니까 어때요? 바른 정치가 펼쳐지지 않는 거잖아. 그죠?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보니까 왕은 소통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떤 바람직한 나라,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나라의 안정, 뭐 요걸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들어서 살피고 따져서 풀어야 할 나란 일이 참으로 많다. 나란 일을 기준으로 보니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뭔가 기강이 바로 서고 백성들의 공분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네요. 이미 대간으로서 왕께 고든 의논을 펼치고 바른 말을 아뢰어 결점을 메우고 막힌 데를 통하도록 하는 일을 벼슬로 삼았으나 오히려 왕께서는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시니 하물며 다른 신하에게 어찌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논의하는 대상이 뭐고 이 글을 쓴 주체, 화자는 누구고 화자는 신하죠. 그죠? 이 글을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대상은 왕이죠. 왕. 신하는 왕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바른 정치 좀 하자. 아니면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논리 구조가 타당하면요. 다 정답입니다. 즉 제가 사고의 구조를 잡으라고 할 때 특정한 사고의 구조가 딱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모두 다 타당한 사고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어떤 키워드는 뭐예요? 말, 소통, 그죠? 신화, 왕, 바른 정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반드시 넣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문을 해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시문 해설할 때 이렇게 단어들을, 큰 단어들을 넣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논리적 관계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논리적 관계 혹은 논리적 구조만 잘 여러분들이 찾아두시면, 만들 수 있으면요, 키워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키워드 찾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왕입니다. 대상. 그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을 하는 주체는 신하죠. 신하. 그죠? 신하가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판단을 내려요?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판단입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요? 나랏일, 국가의 안정,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보니, 자, 국가의 안정, 바른 정치, 나랏일을 기준으로 왕을 보니까 뭔가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랏일, 국가의 안정, 바른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즉 소통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내에서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고, 그죠? 근거죠, 근거. 이유 근거, 수직 수평적 근거입니다. 오랑캐가 넘보는 겁니다, 국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고를 구조화해보면, 제가 구조화하는 거 설명드렸죠. 신하라는 어떤 주체가 왕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신하는 왕에 대해서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볼 때 왕이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국내적으로 백성이 궁핍해지고, 둘째, 오랑캐들이 침범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요 딱 논리 구조가 나왔잖아.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뭘 어떻게 먼저 쓰는 거는 신하를 먼저 쓰든 왕을 쓰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하는 왕에게 신하와 소통하길 요구한다. 왜냐하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궁핍해지고 오랑캐는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왕은 뭐 어떤 식으로 쓰셔도 돼요. 논리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문장이 나열되기 쉬워요. 근데 논리 구조가 나오면 어떤 순서로 쓰더라도 그 논리 구조에 맞추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글을 요약해야 한다, 제시문을 조금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명하게 구조화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구조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는 거 봅시다. 1번 대상이죠. 왕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대상과 판단을 여러분들은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주장은 대상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텍스트를 읽을 때, 제시문을 읽을 때 가제시문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 답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국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왕은 소통해야 된다. 국가의 안정이 어디에 있었죠? 3번 기준이죠. 기준. 국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왕은 대상이죠. 대상. 소통해야 한다. 그죠?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유 근거죠. 소통하지 않고 나랏일에 신경 쓰지 않아서 백성의 삶은 궁핍해지고 오랑캐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글을 쓰더라도 논리 구조에 맞는 어떤 문장을 쓴다면 다 정답이다. 자, 두 번째 답안도 한번 볼까요? 신하는 왕에게 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신하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정치의 기강이 서지 않고 풍속이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궁핍에 빠지기 때문이다.
국외적으로는 오랑캐가 우리 땅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썼다 못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정확하게 요약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을 읽었는데 이 학생이 필자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 못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건 절대 좋은 글이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좀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 그 이유 근거는 뭐다. 왕은 소통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바른 정치를 기준으로 보니 오랑캐가 침범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백성들은 또 궁핍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항상 정리정돈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고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이 좋아져요. 자, 저는 지금 10년이 넘게 논술 수업을 하지만요. 제가 논술 수업하기 전에 항상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하냐면 요 구조화된 그림을 그려요. 물론 꼼꼼히 이제는 그리지 않더라도 대략 제가 머릿속에 구조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고지에다가 대상이 되는 거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판단되는 거 동그라미 치죠. 그럼 화살표를 줄 거예요. 아,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구나. 그 이유 근거를 화살표 중간으로 또 동그라미 친 다음에 화살표 중간에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제시문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돼요. 제가 요 뒷부분에 보면 사고 구조를 정리해 놓은 게 또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요약 핵심 포인트 좀 정리를 합시다. 앞부분에도 한번 정리를 했지만요.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에서 한 것처럼 사고를 구조화하는 게 좋습니다. 화자가 누군데? 화자가 명확히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기준과 이유 근거가 무엇이다. 그래서 논리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글짓기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2개 정도 제가 더 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 반드시 꼭 풀어 보시고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셔야지만이 작 있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작 있게 되지 않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약 연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약하는 글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약 연습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